기전력이 10V인 이상적인 전지와 저항이 R1, R2인 두 개의 저항기, 그리고 전기 용량이 10마이크로패러드인 축전기와 스위치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스위치 열어놓겠습니다.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 축전기가 충전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이 회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축전기가 충전되고 있는 한 개의 RC 회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이 RC 회로의 시간 상수 정해 보겠습니다. RC 회로에서 이 시간 상수는 축전기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의 저항에 축전기의 전기 용량 곱하면 됩니다. 근데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저항이 R1인 저항기와 저항이 R2인 두 개의 저항기가 축전기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RC 회로에서의 시간 상수는 R1, R2 두 개 합한 걸 전기 용량 C에 곱하면 됩니다. 조이는 값 다 대입해서 구해보면 1.5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축전기가 충전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합니다. 점점 감소해서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축전기가 충전이 다 됐을 때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을 Q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Q0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충전이 다 끝난 축전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를 곱하면 됩니다. 축전기가 충전이 다 끝났을 때 축전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차이는 전지의 단자 전압과 같아지게 되죠. 근데 전지가 이상적인 전지라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전지에서는 전지의 단자 전압이 기전과 같죠. 그래서 이 델타 V를 2로 바꿔버리겠습니다. Q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 닫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아버리게 되면 회로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전기 포텐셜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에 의한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전지에 의한 전류는 어떻게만 흐르냐면 이렇게만 흐릅니다. 그리고 축전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축전기가 방전됩니다. 축전기가 방전된다는 말은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감소한다는 걸 뜻합니다.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말은 축전기 방전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걸 뜻하죠. 전지에 의해서 저항이 R1인 저항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1, 축전기 방전에 의해서 저항이 R2인 저항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습니다.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I1과 I2가 스위치에 흐르는 방향이 같죠. 이 말은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는 I1과 I2의 합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회로의 오른쪽 부분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처음 전하가 Q0인 축전기가 방전되고 있는 한 개의 RC 회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부분에는 저항이 R2인 저항기 한 개만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축전기가 방전되고 있는 RC 회로에서의 시간 상수는 R2에다가 C를 곱하면 됩니다. 주어진 값 다 대입해서 구해보면 1초입니다. 축전기가 방전되고 있으면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감소합니다.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감소하다가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소문자 Q인 순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전류 I1과 I2를 구하기 위해서 회로 각 부분을 이렇게 A, B, C, D, E, F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1을 구하기 위해서 배회로 A, B, C, F, A에 대해서 A에서부터 시작해서 C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겠습니다. A에서부터 출발합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 중에 이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전지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하죠.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 중에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전류 I1에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죠.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I1, R1만큼 감소해서 C에서 F를 거쳐서 처음 위치 A로 되돌아옵니다. A에서 출발해서 A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되죠.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서 I1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전지의 기전력 상수입니다. R1도 상수죠. 이 말은 I1이 상수라는 걸 뜻하죠. 그 다음에 I2를 구하기 위해서 배열로 F, C, D, E, F에 대해서 F에서부터 시작해서 C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 다 더하겠습니다. F에서 시작해서 C를 거쳐서 D까지 가는 동안에는 전기 포텐셜 변화 없죠. D에서 E로 가는 과정 중에 이 축전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D에서 E로 가는 과정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축전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C분의 Q만큼 감소합니다. 이제 E에서
F로 가는 과정에서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E에서 F로 가는 과정은 전류 I2가 흐르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죠.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합니다. 얼만큼 증가하냐면 I2, R2만큼 증가해서 처음 위치 F로 되돌아왔습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됩니다.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서 I2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 전하가 Q0인 방전되고 있는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런 지수 함수 형태로 변합니다. 근데 Q0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Q에 이 녀석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용량 없어지게 되죠. I2가 이렇게 됩니다. 스위치를 닫은 이후에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이 I는 I1과 I2를 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I1과 I2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공통으로 포함된 거 묶어냅니다. 주어지는 값 다 대입해서 스위치를 닫는 시점을 t = 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 녀석을 실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t에 t = 0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1 되죠. 그래서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에 300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가 스위치를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축전기가 방전이 다 돼버리게 되면 축전기에서의 전하량이 없어지게 되고 축전기의 방전에 의한 전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게 되면 이 항이 0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전지에 의한 200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